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원국 분석 기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화일간을 예시로 한번 삼아보죠. 먼저 이 정화일간의 기본적인 성정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정화일간은 촛불, 아니면 난로불, 아니면 등잔불,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인공적인 그런 불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기도 하죠. 병화가 태양같이 큰 불이면은 이 정화는 약한 촛불, 등불이니까 보편적으로 포근하고 또 아늑하고 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정화는 음화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열과 빛을 발산하기는 다소 힘든 명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볼 수 있겠죠. 이 주변에서 어떤 기운이 이 정화를 도우거나 아니면 극하는지에 따라서 그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봐주기도 합니다. 이 정화일간의 인간적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정화일간은 화술도 좀 뛰어나고 활발하고 또 사교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자신을 태워가지고 주변을 밝히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봉사정신도 강하고 희생정신 이런 것도 강하다, 이렇게 보고 또 모성애가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신을 태워가지고 주변을 밝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강하고 성정이 온화하고 인정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 엄하다가 보니까 또 현실적이고 또 실리적인 경향도 강합니다. 양간에 비해서는 이 음간이 보편적으로 현실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성정을 가진 이 정화일간에 태어난 달이 만약에 5월이면은 어떻습니까? 정화일간이 5월에 태어났으면은 비록 정화가 음화이지만은 가장 양기가 강한 5월에 태어난 그런 경우라 가지고 이 경우의 정화는 인성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온기, 열기를 발산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계절에 태어난 이 정화는 상당히 신강한 명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기운에 여기는 임수가 되겠네, 그죠? 자, 임수에 극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 임수가 온다면은 정임 한목이 되겠네,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임수의 극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 식상토와 재성금을 향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재물을 축적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가정이나 일정한 틀에 안주하기보다는 사회활동이나 직업활동에 전념하는 그런 명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경우를 한번 살펴봅니다.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경우라면은 가장 음기가 강한 그런 계절이 됩니다. 비록 이 축월이 한겨울이죠. 한겨울인데 겨울이 해자축입니다. 그죠? 겨울이 해자축이면은 이 해자축이 이게 이제 초겨울이고 이게 한겨울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 늦겨울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해동이 될 그런 시기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 계절상으로는 소한과 대한이 전부 이 축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음기가 강한 그런 계절이라 가지고 이 정화가 자체적으로 온기나 열기 아니면 빛을 발산해 가지고 주변에 도움을 주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줍니다. 따라서 이 정화가 월간이나 아니면 일지나 아니면 시간에서 어느 정도 인성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는 그런 명조가 되기도 하겠네요. 이 정화가 월간에서 도우는 경우에는 부모궁에서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가 되겠고, 일지에서 도와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도우는 경우에는 자식궁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부모궁에서 정화를 도우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을목이 오면 되겠죠. 자, 을목이 이렇게 온 경우라고 보면은 부모가 편인이죠. 편인이면은 편인의 성정을 잠깐 살펴볼까요? 이 편인은 일간과 음양이 같고 일간을 생조하는 목생화로 이렇게 생조하는 이런 육친을 편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음양이 같으니까 정이 좀 부족한 모친이나 아니면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모친으로 보기도 합니다. 남자한테 이 편인은 장인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영향으로 본다면은 어머니와 같이 도움을 주는 주변인을 이 편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 편인은 정보다는 다소 의무적이거나 동정적인 그런 마음이 강한 사이가 이 편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편인은 학문을 의미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정인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학문이라면은 편인은 조금 전통적이거나 민속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이렇게 좀 특수한 그런 학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취미로 추구하는 그런 학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편인은 다소 유연성과 융통성이 부족하고 끈기와 진영이 강하고 승부욕도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성향도 가집니다. 그래서 이 편인이 좀 안정되면은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은 그런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편인의 성정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편인이 월간에 위치해 가지고 일간 정화를 도우는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 이게 부모궁이라고 그랬죠. 부모가 부모 자리에서 그 일간을 도우는 경우가 되니까 일간 정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모덕이 있다 이렇게 봐지기도 하죠. 또한 이 월주 같은 경우에는 일간 정화의 성장기에 해당합니다. 성장기가 부모의 도움이 크니까 성장기에 학업에 심취해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도 있고 안정된 성장기를 지닌다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정화가 여명이면은 그 결혼 후에는 그 월간이 그 남편궁으로 보기도 하니까 남편이 다시 그 부모의 자리에서 보살피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남편 덕도 크고 성장기에는 부모 덕도 큰 그런 명조가 된다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그 좋은 의미를 가지는 월간에 을목이 있지만은 연주가 신유가 오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로 합니다. 연간에 신금이 오고 그 다음에 연지에 유금이 왔을 때 어떻게 그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연간에 신유가 오게 되면은 연지와 월지가 사유축 반합이 돼 가지고 금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금으로 바뀌고 이 신금은 안전자리 통근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신이 있잖아요. 그죠? 편제. 편제 신금이 통근을 한 경우니까 안전자리 통근을 한 경우니까 이 신금은 상당히 힘이 셉니다. 이 힘이 센 신금이 을목을 을신충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충이 된다기보다는 이 을목이 일방적으로 제거당하는 그런 경우로 보기도 합니다. 이 정화일간 입장에서 을목의 도움이 절실한데 이 을목이 이 신금에 의해 가지고 힘을 잃거나 제거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전혀 정화일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명조가 되죠. 이 정화일간의 입장에서 이 을목은 편인이니까 모친이 되고 이 신금은 편제니까 부친이 됩니다. 성장기에 도움을 받아야 될 을목한테서 전혀 도움을 못 받으니까 이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친덕이 부족하고 또 부친덕도 부족한 그런 명조가 되죠. 성장기에는 당연히 학업에 전념할 수도 없고 운에 따라서는 이 모친과는 어린 나이에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는 이런 명조가 됩니다. 이렇듯이 같은 명조라도 주변에 어떤 오행이 오느냐에 따라서 명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봐주죠. 더구나 이 연간 같은 경우에는 정화일간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일지에 묘목이 와서 그 정화일간에 약한 기운을 도와주는 경우가 됩니다. 일지에 와서 도와주는 경우니까 배우자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 된다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경우에 이 정화일간은 좀 일찍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의 도움이 다소 큰 경우가 되니까 이 경우에 정화일간은 좀 일찍 결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정화일간은 안전자리가 편인이죠. 이렇게 그죠? 자, 편인이니까 편인의 그런 그 일상생활의 그 성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편인의 생활 태도나 아니면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배우자의 도움을 항상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되기도 하고요. 편인의 성향을 나타내다 보니까 유연성과 융통성도 좀 부족하고 매사 승부욕을 좀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성향도 가지겠네요. 또한 그 자기 본의적 성향이 강해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와 안정도 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성과가 좀 나타나길 기다리는 그 성향도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그 안전자리에서 그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하면은 불평과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명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어느 정도 정화가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마지막으로 정화일간의 약한 기운을 시간에서 이렇게 을목이 도와주는 경우입니다. 시간에서 편인이죠. 그 목생화로 이렇게 도우는 경우가 되니까 시간에서 도우니까 어떻습니까? 시간 쪽은 정화일간의 입장에서 자신의 노후가 되기도 하고 자식궁이 되기도 하죠. 자식한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되니까 정화일간은 어느 정도 자식덕도 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느 정도 의식주가 좀 좋아지고 생활의 여유도 좀 생기는 그런 명조가 된다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경우에 이 정화일간은 나이가 들어서 자식의 복양도 받을 수 있고 노후가 은행도 안락하고 괜찮은 명주가 된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은행도 나이가 들 때까지는 생활이 다소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기도 하죠. 자, 이런 명주에서 월간에 개수가 오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렇듯이 월간에 개수가 오면은 이 개수는 이 정화일간의 입장에서 남편이 됩니다. 남편이 되는데 이 남편의 개수는 평광격이 되죠. 이렇게 그죠? 평광격이 돼 가지고 안전자리 통근을 한 경우니까 이 개수가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강한 힘에 정화일간을 극하게 되니까 정화일간은 매사 좀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많은 불화와 갈등이 심한 이런 명조가 되겠죠. 근데 이 정화일간이 자식을 빨리 좀 낳게 되면은 이렇게 자식을 빨리 좀 낳게 되면은 이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대신에 자식을 생조하는 수생목으로 이 을목을 생조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부 사이에는 어린도 갈등도 다소 좀 해소되고 어린도 가정의 평화도 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이런 명조에서는 자식을 좀 일찍 출산해라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명조가 되겠죠. 이렇듯이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명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원국의 해석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간의 태어난 계절에 따른 영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월간에 따라서 일간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